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예측 빗나간 미국 연준 6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폭등, 유럽, 캐나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눈이 미국의 경기에 쏠려 있습니다. 미 연준의 정책이 전 세계의 경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미국의 경기가 왜냐하면 미국이 자본을 빨아들인다. 지금 시중에 풀린 자금을 빨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은 달러를 빨아들이는 것이고, 이 달러가 세계에서 빨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계 경기에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기축통화로 불리고 있는 달러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경기가 모두 다 죽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며 5월 종점론이 팽배했던 미국이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폭이 9.1%까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9.1%라는 것인데, 이 9.1%라는 것은 1981년 11월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9%대에 올라서게 된 것. 이것은 물가가 상당히 빠른 수준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때문에 미 연준이 이달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 전 세계적인 경기 하강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큰 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세계 각국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이 가장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예측 빗나간 미국 연준 6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급등, 유럽, 캐나다도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 지금 하나 그림 올려드리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런 것을 보면 계속적인 상승 효과를 보았다. 2021년에 5월에는 5.0, 5.4, 5.4, 6.8, 7.5, 8.5, 8.6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른 것을 보고 있죠. 미국이 왜 이렇게 됐냐면 경기 부양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경기 부양책의 시작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죠. 이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이제 달러를 풀기 시작합니다. 너무 경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달러를 풀기 시작, 그때 버냉키 지금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처럼 달러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달러를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생겼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에 2019년도죠. 2019년 말부터 2000년도에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경기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딱 하나가 더 생기죠. 코로나19가 생기면서 다시 돈을 풀어야 되는 이 상황이 되면서 달러가 너무 많이 넘치게 됩니다. 달러가 너무 많이 넘치게 되면서 이게 악영향이 되었고 인플레이션이 되었고, 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풀어진 달러를 어떻게 되냐? 죄야 된다. 줄어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금리 올리는 것은 계속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더 들어가 볼게요. 미 연준이 지난달 0.75%포인트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밝히면서 5월이 정점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했다는 사실이죠. 13일 미 노동통계청은 식료품과 휘발유값, 주거비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9.1%나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1년 만에 최고치인 5월달 8.6%를 뛰어넘는 수준이죠.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치였던 8.8%도 훌쩍 뛰어넘은 상황. 이렇게 되면서 지금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현재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에너지 지수 상승률.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린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원유예요. 원유. 그리고 요즘은 그런 말이 나오죠. 천연가스, 석탄. 이러한 에너지 지수의 상승률이 41.6%로 오일 쇼크 직후인 198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란 소비자가 구매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 지수를 의미합니다. CPI를 포함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크게 8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로는 식음료, 두 번째로는 주거, 세 번째 옷, 교통, 의료, 여가, 그리고 교통 및 커뮤니티, 기타, 이렇게 크게 8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즉 CPI가 상승한다라는 것, 그래서 식음료, 주거, 옷, 교통, 의료, 여가, 교통 및 커뮤니티, 기타, 이 8가지 분야에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여기 보면 음료, 먹는 것, 주거, 사는 것, 옷, 우리가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죠.
의식주 전체가 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활비 또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CPI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디플레이션이냐, 경기가 전체적인 물가 가격이 오르냐 아니면 전체적인 물가 가격이 내리냐 라는 것을 측정하는 주요한 경제 지표로도 활용이 되죠. 미국의 CPI 측정 시 조사 대상 범위를 보면, 조사 대상의 소비자의 범위를 보면 전문직, 자영업자, 실직자, 퇴직자 이 모든 분야에서는 포함이 되지만 비도시권의 거주자,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군인, 교도소 혹은 정신병자의 근무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식료품의 지수 상승률도 10.5%로 1981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지수 상승률도 0.6% 상승했죠. 이 또한 2004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주택지수 상승률은 0.8%로 198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지난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이 물가의 정점이 지났다 라는 이러한 전망이 6월 물가지수 예측치가 속속 발표되면서 틀렸다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수치가 제대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죠. 미국의 기업연구소인 테스먼드 레크먼 연구위원은 오늘날 놀랍도록 높은 CPI 상승폭, 이것은 미국 경제 전망에 좋지 않는 징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크먼 연구위원은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더 지속하게 만든다라는 이러한 원동력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국내외의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약세 징후가 커지고는 있지만 연준이 금리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날 CPI의 급등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죠. 그러나 요즘은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러한 주식시장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PI의 가장 주된,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는 1.6% 급락한 뒤 0.4% 추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7%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2.1% 하락했지만 마감대 하락폭은 0.2%로 조정이 됐죠. 주요 6개국 통화는 비교해서 미국 달러의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지금 달러 지수는 물가 통계 발표 직후 0.13% 하락하며 108.02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13%나 하락하며 약세를 지속해오고 있죠. 전날인 12일 주식시장은 6월 CPI 상승률이 10.2%라는 가짜 보고서가 나돌아서 주가 소폭 하락의 영향을 마치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CPI 지수의 상승,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가 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조건을 더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투자자들은 가짜라는 소식을 알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 또한 이러한 연준의 움직임과 동조되기 때문이죠. 실제 CPI의 상승률은 9.1%였던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노동통계청의 발표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라고 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CPI의 상승분, 이러한 발표 또한 미국에 굉장한 타격이 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한 달 사이에 기름과 밀 가격의 하락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사, 인플레이션의 상승의 정점이 언제인가 라는 것이죠. 이 인플레이션 상승의 정점에서부터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않는 좋은 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이번 CPI에 분석해 보면 좀 더 눈에 띄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지수와 농산물이에요. 에너지 지수의 경우 상승률은 두드러졌지만 6월 중순부터 미국의 원유와 휘발유 가격은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으로 수요 감소가 눈에 띄게 하락을 했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급락했죠. 옥수수, 밀, 대두는 지난 한 달 동안 약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스위스쿼트 은행의 수석 분석가인 이펙 오즈카르데스키아야 선임연구원은 식품,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진정이 되고 공급망 상황이 나아지면서 운송 비용이 안정됐다
제조 구매 관리 지수 PMI가 낮아지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지난달 정점을 지났거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면서 이 인플레이션 정점이 이제 곧 다가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인플레이션 정점이 도달했더라도 주택임대료, 항공요금, 여러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은 여전히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항공요금, 여러가지 상품 서비스 가격의 상승 자체가 에너지 가격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부대 비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이달 26일부터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1%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으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0.7%포인트라고 예측하고 있죠. 연준은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하락세가 확대되더라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지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일부 금융기관들은 기준금리를 최종적으로 4.1%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FOMC 회의 이후 연준은 3월 발표된 금리 인상 목표치를 수용해서 기준금리를 올해 3.4%, 내년에 3.8%, 2024년에 3.4%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정점으로 올라갔다가 2024년에 살짝 떨어뜨리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경기가 2024년에는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예측이 되겠죠. 레크먼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이 곧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은 곧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미국과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상품 가격, 특히 유가 하락으로 그렇게 될 것. 자,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유가 하락이 내려가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유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14일 발표된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인 5월보다 1.1%, 전년 동월보다 11.3%나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가지수 자체가 이건 지수잖아요.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가 올랐다. 5월보다도 올랐고 작년에 비교하면 10% 이상 물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영향이에요. 경기 전문가들은 상승폭을 5월 10.8%에서 하락한 10.7%로 예측하고 있지만 그것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금리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도 높게 나오면서 100pp, 지금 말하면 1%포인트 이상 급등시킨 울트라 스텝 금리 인상 논의가 나오고 있어서 미국 경기는 상당히 암울해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나 지금 에너지 가격이 하강이 되면서 다시 울트라 스텝이 아닌 빅 스텝으로 바뀔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이는 소비자 물가의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 생산자 자체가 물가가 오르잖아요. 원재재 가격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생산 단가가 올라요. 생산 단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물건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서 이것이 다시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악영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러나 여기에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는 유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보입니다. 유가의 하락은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을 일으켜서 소비자 물가까지 낮추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사우디를 회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유럽과 캐나다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는 것은 이 시중에 풀어져 있는 돈을 상당 부분 은행이 빨아들인다, 중앙은행이 빨아들인다 라고 하면서 시중에 풀린 자금이 없어요. 시중에 풀린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업들은 점점 더 긴축 재정을 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도 물건을 사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물량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싸게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비싸게 팔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건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효과도 점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CPI도 이어 PPI의 큰 폭의 상승으로 우려되었던 미국 금리 울트라 스텝 1%포인트 상승,
대한 우려도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울트라 스텝을 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중에 풀린 자금이 너무 빨리 흡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울트라 스텝보다는 빅 스텝 그리고 자이언 스텝으로 족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리비아가 그동안 생산 차질을 빚었던 몇몇 유전에서의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 하락을 좀 더 부채질하고 그것에 대한 일조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연준의 예측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것은 좀 암울한 소식. 그러나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 특히 유럽의 중앙은행이나 캐나다 중앙은행, 미국의 연준까지 지금 자이언 스텝을 밟으면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의 기조는 꺾였다.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이제 거의 지난 것이 아니냐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돈을 빨아들이면서 경기 하락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경기 하락을 예측하게 되면서 디플레이션까지 나오게 되는 것은 원치 않는 상황. 이렇게 되면 이제 속도 조절론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